자, 오늘 컨텐츠는 바로 제1회 오타쿠 철학관 인기캐는 어째서 인기캐 사주를 타고났는가, 오타쿠의 시대를 장식할 캐릭터 어워드. 안녕하세요. 게임, 애니, 아이돌 분야를 상관없이 떠들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오타쿠 친구처럼 해석해주는 채널 주인장 카파카파 알카파입니다. 여러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인기가 많은 고해명사 같은 캐릭터들이 다들 마음에 하나쯤은 남아있지 않나요? 이름만으로도 목소리만으로도 시대를 뒤흔들었던 당대 최강의 인기 캐릭터 해석 길라잡이. 자, 그래서 대망의 첫 발표를 장식해줄 캐릭터는 2013년부터 2023년 기나긴 10년의 섭정 기간 동안 인기 캐릭터의 고유명사 박명수 그 자체였던 소문의 그 남자. 명실상부, 이름만 들어도 다들 심장 한쪽, 아니 성장파 한쪽은 냅다 달려 넘겨주고 싶은 소문의 병장님, 진격의 거인 리버이 아쿠아만입니다. 리바이, 솔직히 인기 캐릭터로 논하자면은 이 160짜리 디카프리오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십타쿠들이 리바이 병장님 군번줄 세 글자를 나직하게 외운 때가 있었을 정도로 고등 스포이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진격의 거인 애니와드 완결한 기념으로 이렇게 첫 번째로 자리에 초청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리바이라는 캐릭터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 왜 그렇게 다들 그가 날아다니면은 기행종 거인이라 된 것 마냥 환장을 하고 죽어도 좋아! 그럼 죽어! 하게 되는 걸까요? 전 진격의 거인 작품의 대부분의 캐릭터가 그렇지만은 특히나 리바이는 이 하나의 수식어과 정말 잘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소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바이의 이미지는 반갑다 소년, 나는 간지 폭풍이다 형의 베데스 까리뽕쌈, 말 그대로 멋진 남자 캐릭터죠. 그런데 의외로 실제로 들여다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면 어떠신가요? 우리 병장님 킹갓 엠페로 대단한데 그렇게 대단한 양반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병장님에게 있는 네버더레스의 공식, 지금부터 분석 들어가 볼까요? 뭐 척하면 척이제. 한눈에 봐도 재진 고양이상, 광머리, 상냥한과는 거리가 멀 보이는 푹파인 파리안 인상. 척 봐도 무뚝뚝하게 생긴 것이 오타쿠 관상학적으로 츤데레 형도 기는 캐네. 아니 다 틀렸어. 츤데레? 아니요. 형성? 아니 안개기면 대인배임. 지는 캐? 아니 뭐 대가리 좋은 애들 옆에 널리고 파치올 때 뭐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리바이는 진지한 캐를 하잖아? 그럼 한마디 정리할 수 있어. 그는 160다리 마동석이야. 리바이는 흑발 고양이같이 그 클리셰를 새겨가지고 진지하게 파고들면 사실 따거다, 형님이다. 진짜 뭐 약간 주인공과 척지고 건전한 경쟁을 벌이고 대단한 여성인걸 하는 츤데레 라이벌 관계고 이런 게 아니고 앨런 산도끼 되기 전에 이제 눈가를 빗대놓은 시절에 윗산 내세요 페라니까 쇼패놓고 냅다 옆에 턱 앉아가지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고 이제 심핑한테 은근슬쩍 사과하는 개무서운 선배님인 거임. 그러니까 생긴 것과 다르게 사스케가 아니고 자부자임. 자부자도 빨간 고양이상이잖아요. 순정마초임. 순정마초. 사실 병장님은 뭐 츤데레? 뭐 그런 거 부산시럽어서 안 좋아하고 그냥 무뚝뚝하니 거인 썰라고 시키니까 썰고 뜨끈하니 자기 팀 사람들 기깔나게 생기고 병장에서 오래 묵은 짬밥으로 홍차 보급품리 털어먹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다. 츤데레라기에는 의외로 깁생을 완전 깊게 안 해요. 하긴 하는데 이제 다 울었다, 이제 일을 해야지 하는 사람임. 그냥 길바닥에서 일하다가 파편처럼 흩어져야 내 남자인 거임. 그래서 뭐 결벽증 걸려도 후배가 죽기 전에 손 한 번 잡아달라는데 뭐 더러운 게 대수냐? 손이나 오이비브로 빡빡 씻으면 되지 마 손 내놔봐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남이 보기에는 진짜 상남자 간지야. 그래서 후배들한테 인기도 개 많아. 직속 후배들은 이제 킹과 엠퍼러 황제 리바이 병장님 하나 둘 셋 사랑한다 이러고 있음. 아 근데 병장님도 사람이니까 좋긴 좋죠. 근데 그걸 또 일일이 반응하기엔 좀 민망한 거죠. 딱 봐도 뭐 부하는 기똥차게 아껴도 싹싹한 양반은 아니라서 그냥 옆에서 주벽 빼고 있으면 개역석하게 아니 뭐 니네는 잠도 없냐 들어가서 쳐자라! 땀파스럽게 시리. 딱 요렇게 반응한 아저씨임. 근데 직속 후배들한테는 또 인기가 많은데 이제 MG 한 세대, 그러니까 막 들어온 신입이랑은 또 말이 안 통해. 직속 애들은 와 리바이 병장님 사인해주세요 하고 난리치는 애들 뿐이라서 이거 참 이런 식이었는데
MG 한 애들은 리바이 명장님이라고 하면 뭐 역사책에 나오는 100명의 위인들 보는 기분이고 우와 짱 멋지다 근데 무섭다 끝! 이 정도의 반응이니까 좀 어색하니 친해져 보려고 회심의 똥들 입혔는데 아무도 안 서. 요새 젊은 애들은 웃음 포인트가 다른가? 오르고는 이거 치면 뒤집어졌는데 이상하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리바이가 또 의외로 개그캐예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말장난을 함. 내가 보기에는 원래도 유쾌한 사람인 파라디 박명수임. 진지, 가오, 충만, 간지 뭐 이런 거 같은데 입만 열면 학원을 드립침. 그러니까 이 애니가 무한도전 예능이 아니라 티가 안 나는 거임. 이미지가 너무 간지 폭풍으로 바뀐 거지. 개인적으로는 허구한 날 아재개 그치는 사람이고 의외로 키 작은 거 되게 신경 쓰고 대인배라기엔 의외로 속 좁고 그냥 완전 와 우리가 남이가 해준 인간적인 아저씨.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흑발 투블럭에 담긴 마동석의 영혼이라 포함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0짜리인 것도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함. 그냥 원빈이 있어. 보감이지. 근데 160짜리 원빈? 뭐 하는 양반이 개궁금해져. 벌써 개호감임. 클리셰대로 가면 인기가 있겠지. 클리셰는 말 그대로 설공책도 아니야. 근데 진짜 인기 좋은 속성을 전혀 예상치 못한 얼굴에 머름처럼 습가버리니까 오히려 미치의 시너지를 일으켜서 대박을 쳤다. 딱 그거라 생각합니다. 흑발광의사. 하지만 거기에 섞인 범죄도시2의 영웅 콜라보. 인류 최강,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의 리바이 병장님은 모두를 구하는 히어로는 되지 못했나. 자, 여기서부터는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작가가 되면 말이죠. 그걸 알아요. 오히려 너무 기가 막힌 먼치킨 캐릭터는 전개에 도움이 안 돼. 생각보다 인기도 없어. 왜냐면 공감이 안 가거든. 너무 완벽무결한 캐릭터에는 사람들이 정을 두질 않아요. 설령 그런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캐릭터라도 단점이 있어야 되고 하자가 있어야 됨. 병장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병장님은 단언컨대 인류 최강이시죠? 적어도 30까지는? 아 사기는 예로 칩시다? 아니 뭐 칼 들고 핵폭탄 탱크랑 맞짱 뜬다고 떠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가 되게 잔인한 건 뭐냐면은 리바이한테 진짜 뭔 휘영찬란한 수식 없고 마구잡이를 붙여준다. 인류 최강의 병선이 살아있는 전투병기니 뭐 이러는데 정작 이 아저씨의 인생을 돌아보면 본인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죄다 죽었어. 리바이는 인류 최강인데 그 수식어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기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못 지켰다는 모순적인 팔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젊은 시절 아끼던 지하도시 친구들 다 나가게 됨. 끝내주게 아끼던 자기 팀 사람들 일기 입구에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함. 오랜 간부조 동료들 뭔 갑자기 등장한 원숭이 새끼 때문에 이기 시작기념 갑자기 죄다 최성치료. 엘빈? 마 원숭이 새끼야. 이때 현빈 튀어나와라 이런 상황임.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보내준 한지까지. 사실상 리바이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과 스포트라이트를 쥐어주었지만 그걸 가까이서 보면 결국 그 힘의 대가도 굉장히 크게 따른다는 거죠. 근데 이 대가의 법칙이 마블의 히어로처럼 소중한 사람에게 죽음으로써 성장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진교의 거인의 세계에서 소중한 사람의 죽음은 각성으로서 적용이 안 돼. 그냥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 그뿐이야. 누군가 죽음으로 인해서 강력한 아드레날린이 발산돼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슬퍼하고 화내고 상황 더 나빠져가지고 추모할 시간조차 없어. 울면서 누워있기에는 몰아닥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성을 잃기에는 해결할 일이 너무 많아. 특히 리바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까지 몰고 간 존재를 만났을 때 어떻게든 이성을 챙겨서 최선을 다해서 확인 사살을 시키려고 드는 게 보이거든요. 짬바가 있어요. 진짜 굉장히 침착하려고 본인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 운이 진짜 또라이같이 안 돌아줌. 이렇게까지 인생 가차가 도분할 수가 없음 진짜로. 시크 도가니를 찢어보는 대용량 모짜렐라 치즈 마냥 찢어놓고 몇 번을 놓쳤습니까 지금? 예? 사실상 마지막에 치킨을 끝내긴 했지만 그마저도 솔직히 기분 좋은 최는 아니게 전개를 설계해놨죠. 이미 너무 꿉꿉하게 먹어서 이제 거의 분노가 다 타들어와가지고 쟤만 남았는데 그제서야 안겨진 누군가의 복수라니. 이쯤 되면 복수 식었어. 곰팡이 핀 귤마냥 써가지고 흐물흐물한데 그게 좋겠냐고. 복수란 자고로 싱싱할 때 똑 떼가지고 딱 까가지고 상큼한 분풀이 해야 되는데 몰라. 지금 사기 내내 곰팡이 다 옮겨 펴가지고 몸 먹는 목수가 지금 수천만 개요. 심지어 이후 사기에 들어서는 더 이상 인류 최강의 자리도 아니야. 사실상 은퇴하셨죠. 리바이가 인기 캐라서 작가가 못 죽였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리바이가 살아야 더 잔인하고 아름다운 캐릭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살아있으면 너무나도 기관총 소나타 내갈기는 은퇴 안 한 엑스맨 되니까 신체적으로도 은퇴시켜버리셨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인생이 그에게 오버스테이스 넘겨준 만큼 팔자에서 점수를 좀 많이 깠다 이 말입니다. 역시 뭔가를 다 가진 남자는 그냥 다 뺏어버린 게 아름답죠. 죄송합니다. 병장님 주변 사람이 다 죽었네요. 하지만 여러분도 보신 내내 즐거우셨죠? 다음입니다. 신과 같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남자란 원래 그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마지막 주제는 이런 심장에 숭숭 구멍 뚫려서 너덜너덜 걸레짝이 돼도 개멋있는 남자 리바이 씨의 초절정 신격화를 부수는 주제입니다. 리바이 아커만이 해온 선택은 정의로운가? 언제나 옳은 사람이었는가? 리바이 병장님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제가 리바이 병장님을 지금부터 디스전 들어가겠습니다. 비트 주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리바이 병장님 안티였으면 제가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어서 써들고 있겠습니까? 저는 소위 이기적이다, 편견적이다 라고 말하는 행동이나 선택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두에게 옳은 선택만을 하는 멋진 리바이 병장이 아니라 어느 쪽도 후회하며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굉장히 인간적인 리바이 씨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아까 리바이는 히어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리바이는 히어로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리바이는 올바른 선택보다 더 나아가 대의나 더 나은 미래보다 개인의 바운더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백야 에피소드를 기억하시나요? 그 에피소드에서는 사실 아무도 제정신인 사람이 없음. 죄다 단체로 다 감정적이 돼서 돌아버려가지고 상사랑 칼부림하고 발차기 무쌍 찍고 사자하고 내지르고 더 이상 거인이 문제가 아닌 인간의 인간으로 다이다이 맞짱뜸. 거기서 뭐 이성적인 척 어느 쪽이든 간에 오질나게 키베를 뜨고 있는데 솔직히 뭔 논리가 있겠습니까? 당장 자기한테 깨물면 기똥차게 아픈 손가락이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쌉소리 내지르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더 옳다고 역전재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보이는 거임. 리바이는 모두를 공평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를 더 아끼는 사람이 있고 아낀다 한들 바운더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바운더리 안의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부조리하고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위해서 본인의 폭력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뭐 솔직히 까고 말해서 뭐 리바이랑 에빈이 보통 하인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이런 거 논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쨌든간 뭐 눈가에 돌아가서 진격과 해리포터 3인방 접할 정도로 중요한 사이긴 하다 이거죠. 에빈을 죽게 만든 선택도 뭐 이것저것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건 사실 신세대를 위한 것이니 미래를 위해서니 변명은 기통차게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선택은 앞으로의 인류를 위한 건 절대 아니었고 인생 얼마나 깝깝했냐 이제 좀 편히 쉬어라 같은 사랑하는 친구 에빈의 개인을 위한 리바이의 희생 플라이 보이였던 거죠.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나마 사심위에서 벗어나와 객관적일 수 있었던 건 한지인데 한지가 이후에 원망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옳은 선택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자기 사람한테 엄청 끔찍하고 누군가를 아끼는데 엄청나게 마음을 퍼준다는 소리거든. 원래 사람들은 지극히 이타적인 사람만큼이나 이기적인 사람한테 마음이 끌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를 위해서 인간 2,000명 사골골 끓여먹은 조닉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리바이는 거시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는 타입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옳은 선택만 하는 사람도 아니다. 시야를 넓게 보고 고민하고 선택하는 사람은 사실상 라인이 따로 있고 리바이는 사실 그들의 칼춤 쳐주는 망나니인 거죠. 옆에 우직하게 서 있는 기사임. 그렇다고 이게 뭐 아카바 이쪽에 뭐 비를 나눈 유전 형질 이딴 건 아니고 그냥 그런 포지션이 작가인 하지메의 취향인 거예요. 애니팡이었음 퍼펙트 콤보로 이미 점수 터졌음. 이후에 엘빈과 조사병단의 신념을 이어간 단장이 된 건 한지고 실제로도 히어로 같은 건 한지거든요. 작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념을 꿰뚫는 발언들도 한지가 하고 그 리바이는 사실상 짐승거인 전문 도축류 칼이 돼가지고 사기의 중요한 이념 논쟁에는 잘 안 끼는데 대신 리바이는 뭘 하냐. 진격거에서 옳은 소리를 하는 친구들은 의외로 사기 내내 개판난 시대에서 환영받지 못한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시민단체나 다름없는 조사병단의 명운을 지니버진 한치가 말라 비틀어져가고 전쟁통에서 어떻게든 속죄를 향해 나아가는 가비가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모든 걸 짊어지고 살던 엘빈의 옆자리에서 항상 최고의 패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리바이는 한지의 옆에서 목숨 붙들고 살아서 그녀의 심장을 대신 받쳐주고 사실상 앨런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백사기와는 동떨어져 있는 신세대인 가비나 팔코를 유일하게 책임지고 사는 어른이 되어주는 거예요. 조연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대신 품고 여태까지 바쳐진 심장을 기억하고 은퇴한 군인이 되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뭐 그런 역할을 마지막에는 하시는 거죠. 사랑이란 건 원래 이기적인,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거니까. 원래 사랑을 했다, 잘했다의 남자가 아름다운 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리바이 병장님이 인기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혹시나 다음 후보로 캐해석하는 걸 듣고 싶은 캐릭터가 있으시다 하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만나뵐게요.